안녕하세요. 11번가 한수정입니다. 11번가 리빙 대표 MD님이 맞겠죠? 자, 임진호 MD님.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11번가에서 리빙팀에서 가구 카테고리 담당하고 있는 임진호라고 합니다. 몽스의 대표 박재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MB톡에서는 지금 수수료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수수료가 핵심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그쵸. 것처럼 플랫폼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지 임진호 MD님, 네. 저희 수수료 민감한 얘기 좀 조금 살짝 풀어주시죠. 대표적으로 가장 요즘에 채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네이버 스토어팜의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초기 입점하시는 판매자분들에게는 약간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해서 많은 분들이 네이버 스토어팜을 많이 이용을 하시긴 하실 겁니다. 신규 셀러 프로모션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쵸. 예, 지금 셀러피치 통해서 신규 입점하시는 판매자분들에게 수수료를 6%까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제 옆에 계시는 저희 몽스홈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창업하신 지가 한 2, 3개월 정도 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그 수수료 6% 지원이랑 그다음에 플러스 패키지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뭐 사실 6%면은 이제 네이버랑 똑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일단 가격도 경쟁력 있게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주문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이버보다 저는 사실 지금 11번가에서 그 페이지 뷰나 뭐 그런 게 더 많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 4월 달에는 한 4만 1,000명 정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11번가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네이버는 좀 단점 중에 하나가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비용이 비대.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조금 크고 이렇게 한 달 운영해 보니까 금액이 되게 크더라고요. 쇼핑몰을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를 돌려야겠다 했는데 이제 11번가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니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얘기는 11번가가 되게 잘하고 있고 좋은 플랫폼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광고비 대비해서 11번가가 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들은 수수료를 6%나 이런 쪽으로 감면을 해주지만 뒷단에 들어가는 초기 판매하실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 패키지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대비해서는 11번가가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네이버는 이제 담당 MD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거의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광고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이제 11번가는 뭐 MD를 만약에 안다면 협업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11번가가 제일 매출이 많으세요? 11번가가요? 아니요, 11번가가 세 번째가. 세 번째세요? 근데 지금 그래도 저희 11번가랑 계속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그쵸.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 전에 이제 매트리스를 판매할 때도 1억 9천이라는 게 하루에 나왔던 플랫폼이고 그리고 이게 시기마다 매출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11번가가 페이지 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높은데 이걸 또 이용 안 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리뷰를 쌓아서 이제 어느 정도 순위가 올라오니까 이제 상시 구매 수량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죠. 질문이 왔는데요. 쇼킹딜 수수료 계산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판매가 저희는 이제 모든 수수료가 판매가 대비해서 수수료가 나오고요. 지금 현재 수수료는 각각 카테고리 MD님들마다 운영하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지금 가구 같은 경우는 수수료 조정보다는 저희는 이제 쿠폰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대략 한 10% 정도에 대한 쿠폰을 지원해드려서 지금 수수료는 한 13%가 되는데 쿠폰은 한 10% 정도 지원해드려서 결국 최종 표시되는 혜택가가 서비스 이용료 한 6% 정도 나올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변동 수수료 이용료에 대한 계산법이 있으시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가 대비해서 수수료가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쇼킹딜이라고 해서 수수료가 다르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각 카테고리 운영하시는 MD들마다 수수료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네요. 대표님도 지금 현재 이제 신규 입점하시면서 수수료 조정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되지만 이후에 만약 행사를 진행하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수료를 조정 받을 건지 아니면 쿠폰을 지원 받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 MD랑 협의를 해보셔야 되는 게 가장 맞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네. 같이 11번가랑 일을 해보면서 네. 긴급 공수, 타임딜, 시간 집중 이게
지원을 해보셨나요? 다 해봤죠. 아, 다 해보셨어요. 다 해봤어요. 사실 상관하기 있어. 이제 대놓고 얘기하시죠. 뭐, 그때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선 집중을 진행한 MD 분이세요 저랑. 아, 근데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처음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안 잡아 주시거든요 보통 MD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차근차근 올라갔었어요. 저는 이제 홈탭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긴급공수 진행을 하다가 뭐 신규 상품 같은 경우에 타임들 진행하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뭐 추려지는 것들이 시선 집중으로 가고 근데 그 시선 집중에서 터지면 이제 다른 쇼핑몰로 또 가서 이 정도 했다 하고 이제 상품성이 커지고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였죠 저는. 타임디랑 긴급 해달라고 요청 많이 올 것 같은데 맞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먼저 이제 미팅 하자고 요청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미팅부터 먼저 하고 상품은 직접 이제 카탈로그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 동일 상품 내에서 이 행사 가격이 얼마까지 할인할 수 있냐. 왜냐면 긴급 공수와 타임딜 이런 형태의 구자들은 원데이나 시간 타임으로만 노출되는 구자다 보니까 할인 세일즈가 그 시간에 임팩트 있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상품에 대해서 내가 마케팅 준비는 얼마 정도를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어떻게 났을 거고 그리고 아까 박재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11번가에서 퍼포먼스가 난 상품을 가지고 다른 채널에서도 운영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채널에서의 퍼포먼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담당 MD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 상품은 대략적으로 이번에 행사할 때 몇 천만 원이 나올 거구나 몇 억이 나올 거구나 하는 걸 감을 예상 잡고 노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당연히 타임디 긴공수 가면 다 좋으시겠죠. 근데 꾸준히 좀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걸 이제 쇼킹딜로 시작을 하면서 쇼킹딜에서 퍼포먼스가 나오면은 그때 담당 MD한테 저 11번가에서 쇼킹딜 해봤더니 매출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긴급공수든지 타임딜로 한번 제안을 해볼게 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제안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퍼포먼스에 대한 매출이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하는 거를 조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아까 같은 질문인데 저희가 좀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 휴대폰을 제가 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어떤 분이 수수료는 최종 할인가 판매가에서 계산이 되는 건지요? 아니요 정상가에서 수수료 네, 들어가고 정상가 판매가라고 보시면 판매가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직장인이 투잡을 해서 이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럴 때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 있는지 장점이요? 될 수 있으면 단점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데 네. 장점부터 얘기하면 일단 간편하죠. 입점하기도 간편하고 개인이 하기에 편하기도 하고 뭐 일단 뭐 수수료 부분도 사실 좋고 이제 정산 부분도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그게 저희 같이 신생업체가 이제 들어가기에는 정산이 늦으면 저희는 대금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는 그런 거를 이제 좀 빨리 정산을 해주다 보니 저희가 입금을 바로바로 해드릴 수가 있고. 질문이 또 들어와서 네. 이번 질문 네. 좀 읽어드릴게요. 네. 여러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11번가에서 특히 잘 팔리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MD님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연락을 잘 안 받아주시는 MD님들은 쇼핑딜로 매출을 조금 더 만들어내고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질문인데 또 위에 다른 질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품 좀 긴공이나 타임딜 한번 넣으려 하는데 타사 레퍼런스가 엄청 좋은데 11번가에서는 넣으려 하는데 잘 잡아주지가 않네요. 그럼 그 데이터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거 메일로 보내면 해주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가능하면은 그 전에 만약 다른 채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원데이로 행사를 했다. 그 행사한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가 있으시면은 데이터를 정리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왜냐면은 MD분도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다른 몰에서 행사 많이 했는데 매출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데이터가 좀 근거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구자는 한 5천, 6천 잡아야 되는데 매출을 그러면은 여기서 뭐 4, 5천이 나왔다, 뭐 7천이 나왔다 그러면 나 여기는 그러면 요 구자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시거든요. 그런 판단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 통해서 좀 볼 수 있게 전달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을 중간중간 들어오면 저희가 소통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네. 답변을 좀 할게요. 11번가도 제목이 중요한가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품명이요. 네. 사실 상품명 저는 네이버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왜냐면 11번 가도 네이버에 노출이 되고 네이버 쇼핑에 어차피 다 보이는 것들이고 그거를 이제 저는 묶는다고 하죠 상품들이. 그러니까 제 거를 찾는 사람이 어차피 한 분은 아닐 거니까 그거를 그냥 똑같이 써놓고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쟁사들이 어떻게 해놨는지도 보이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매트리스면은 토퍼, 뭐 접이식 토퍼, 바닥 토퍼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합해가지고 넣거든요. 그걸 경쟁사 거를 보고 똑같이. 그러면 쉬운 것도 제목이 중요하다가 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네. 11번가에서 몇 년간 꾸준히 판매해서 입지가 좋으시대요. 이게 좋으시다. 근데 MD님이랑 한 번도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쪽은 되게. 그건 좀 그러면 이 얘기는 저희가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구축도 잘 돼 있다고 봐야 그렇죠. 돼요. 예. 그렇죠. 판매자분들께서 직접 쿠폰들을 발행을 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최근에 생긴 것 중에 이제 뭐 최근 쿠폰 발행할 수 있는 거는 뭐 예전부터 생겼지만 최근에 그거를 이제 좀 더 툴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토어 마케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상품을 최근에 본 고객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 고객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서는 뭐 이 고객들한테는 관심 있는 고객들이잖아요. 그 고객들한테는 뭐 5,000원짜리를 추가로 더 할인을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뭐 타겟팅 마케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걸 이제 셀러핏을 통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만약 놓치고 있는 고객들을 좀 잘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꼭 MD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이 뭐 내가 최근에 판매했던 상품들 중에 어떤 고객들이 관심 있는지 그 고객들을 좀 타겟팅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세일즈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쿠폰 발행을 해야지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거기에 그 관심 있는 고객이 있고 그리고 경쟁사를 등록을 해놓으면 그 경쟁사 상품을 본 사람들이 떠요.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800명 정도 뜨는데 그걸 이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게 5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 500명한테 쿠폰 발행을 하는 거고 발행이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11번가 MD분이 홈탭을 안 잡아 주셔도 제 상품이 홈탭에 그 홈 안에 이제 그게 떠요. 쿠폰 발행한 걸로 이게 떠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노출이 하나 더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그걸 눌러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그 셀러피스를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조금 어느 정도 알고는 있으셔야 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메뉴 중에 뭐 셀러 애널리스트가 어떤 건지, 아까 스토어 마케팅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쿠폰은 또 어떻게 발행하는 건지. 지금 현재 저희가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민 쇼핑 기간 중이거든요. 프로모션은 이 전국민 쇼핑이라는 건 어떤 프로모션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MD분과 소통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면 서로가 대화해야 될 언어들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인지하신 다음에 마케팅을 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그게 이제 각 셀러피스에 보시면은 메뉴 툴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에 대한 방향을 잡으실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자기가 잘하는 걸 잡는 게 맞고요.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고객 응대를 잘해. 그러면 Q&A나 CS 쪽을 좀 더 약간 강화하는 게 맞고요. 내가 디자인적으로 좀 잘하는 회사야. 그러면 상세 페이지 쪽을 좀 더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상품 소싱이나 이런 걸 한다. 가격 경쟁력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 쪽에를 좀 더 마케팅을 두는 게 맞고요. 가장 잘하는 걸 하는 게 마케팅의 성공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표님도 CS나 이런 Q&A 쪽을 잘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아까 리뷰, Q&A, 응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가면서 매출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참석해주신 그 셀러님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어...